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인 가칭 정교모의 성명서인 공직선거 법에 정한 대로 관리하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대학 교수 약 6,200명으로 구성된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인 가칭 정교모가 지난 3월 25일 오전 공직선거 법에 정한 대로 관리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 성명서를 가급적 그대로 설명하고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사전투표 선거제도가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있고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교모는 4.15 총선과 3.9 대선에서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 규정을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선거의 무결성을 훼손했고 한국 선거사에서 유례없는 불법 부정선거의 의혹과 관리부실 참사를 자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교모는 현대 민주주의 문명국가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강범위한 선거 쟁송이 야기되었고 이에 대한 판결도 무한정 지연된 상황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이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다가올 6.1 선거는 최소한 아래에 적시할 사항과 같이 공직선거법에 정한 대로 엄정하게 관리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첫째, 사전투표 용지에 인쇄되는 일련 번호는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에 명기한 바와 같이 바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법에 명기된 바코드가 아니라 QR코드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당과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이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QR코드를 2차원 바코드라고 강변하며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바코드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숫자로 병기가 됩니다. 그러나 QR코드는 리더기로는 일반인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비밀 쓰는 레이어를 입히는 기법인 스테가노그라피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디지털 수단의 편의성을 갖는 동시에 상상 이상의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는 QR코드를 자의적으로 정의하고 사용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QR코드에는 유권자 식별번호가 내장되어 있어서 헌법상 비밀투표의 원칙이 훼손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1 선거에서는 반드시 QR코드가 아니라 바코드가 사용되어야 한다. 둘째, 사전투표관리관은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해서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 번호를 떼지 않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중앙선관위는 컴퓨터에 전자도장을 입력하여 출력한 사전투표 용지를 선거인에게 교부해 왔습니다. 이는 부정선거 가능성을 용인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규정은 사전투표 용지의 진위성에 대한 투표관리관의 공적인 확인을 의무화한 조항입니다. 당일 투표의 경우에는 모든 선거인들은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이 찍힌 투표지를 교부받아 기표한 후 기표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음으로써 투표가 완료됩니다. 당일 투표이든 사전투표이든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이 날인된 진짜 투표지를 통해서 국민의 주권이 신성하고 유효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사전에 입력되어 출력되는 것은 가짜 투표지를 대량으로 출력하여 투표함에 투입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번 3.9 대선 사전선거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이 농후했다고 봅니다.
SN상에 무수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셋째, 공직선거법 제168조 1항의 투표관리관은 투표소를 닫은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 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은 투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에 투입고야 그 자물쇠를 봉쇄에 봉인해야 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봉인제는 원래 의의대로 개봉시 찢어지는 종이로 제작해야 합니다. 현재 중앙선관위가 사용 중인 특수 봉인제는 탈부착에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은 비닐 테이프형입니다. 저는 여기서 중앙선관위는 이것도 모르고 사용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봉쇄 봉인지를 얼마든지 바꿔치기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봉인지는 명실상부하게 잔류 폐쇄형 종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봉인지의 일련 번호를 명기하고 봉인 파인의 주체, 일시, 사유를 적은 관리 대장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주권자 국민의 신성한 투표지를 담은 투표함이 누구나 아무 때나 합당한 사유와 흔적도 남기지 않고 봉인 파쇄되는 것은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심각한 선거 부정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정교문은 다가올 6.1 선거가 중앙선관위의 엄정한 관리에 의해서 치러져서 주권자 국민의 본원적 권리가 완전하게 보장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법을 준수하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엄중한 책무를 다하고 6.1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정한 대로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교면은 다가오는 6.1 선거에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성명서를 주요 당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즉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후에 국회 본청을 방문하여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한기호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김영진 사무총장에게 성명서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과 건영세 부위원장, 정무사법행정분과의 이영호 간사위원과 유상범 위원에게도 성명서를 전달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는 오정희 위원장, 박찬진 사무차장, 조병헌 위원에게 내용 증명으로 성명서를 각각 발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정교문은 주권자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가 정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3구 대선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두 후보의 득표율이 반대로 극명하게 차이가 났고 SNS상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수천 건이나 올라온 것을 보면은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이 농후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일부 조사에 따른다면은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13.5%포인트나 윤석열 당선인을 앞질렀고 반대로 당일투표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재명 후보를 12.4%포인트 앞섰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전체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0.7%포인트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당일투표와 사전투표의 통계학적인 차이는 기간 중 엄청난 사건이 발생되지 않는 한 최대 1 내지 3%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것은 부정투표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통계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유튜브 방송이 서울 지역 3구 대선 투표 결과를 분석한 결과 당일 투표에서는 서울의 모든 지역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크게 압승을 했고 반면에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큰 득표율 차이로 압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차이는 통계 확률상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정투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투표함을 옮기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대량 바꿔치기, 봉인지 멋대로 조작하기 등으로 부정선거 개입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장은 선관위 내부 직원이나 시민단체,
각종 여러 단체에서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었지만은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선관위원장의 행태에 대해서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교모의 성명서를 보면은 현재의 사전투표 제도 하에서는 불순 세력이 얼마든지 사전투표 투표용지의 바꿔치기 등 부정선거 가능성이 농후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앙선관위는 정교모의 성명서대로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부정선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처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중앙선관위의 행태와 중앙선관위원장의 거취를 예의 주시해야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최대 과제는 자유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공직선거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방송을 들으시고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